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일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변동성 또한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2,420선까지 밀렸고요. 코스닥 지수는 2% 가까이 하락하면서 857포인트로 종가를 찍었습니다. 자, 오늘 3월의 첫 거래일인데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증시가 1%대 조정이 나왔었고 오늘 또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도 하락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증시 오늘 개파락 출발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오늘도 2부 시간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에 10종목씩 공개를 할 거고요. 저희 장중에 또 종목 상담도 함께 받으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막 넘어서고 있고 오늘도 장 개장 전에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을 텐데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최근에 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급이 받침되는 종목이 좀 더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 금일은 SKC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소재 및 화학 사업의 성장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고요. 연간 실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태양광 사업, 필름 사업이죠. 이쪽에 정리가 되면서 적잡 사업이 정리되면서 올해 이익 증가 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반도체 사업은 SK 하이닉스양 CMP 소재와 세라믹 소재 그리고 웻케미칼 중국 생산 공장 증설로 본격적인 성장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 제일모직이 즉 삼성 SDI 반도체 사업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재 납품을 본격화하면서 지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주가가 릴레이팅을 경험한 시기와 SKC가 비슷한 시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화학의 피오 사업의 경우에는 SOL 신증서 우려가 물론 있긴 하지만 해외 협력을 추진 중에 있고요. 오히려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동사의 친환경 피오 생산 공법을 희망하는 중국과 중동, 유럽의 약 5개 기업과 해외 피오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해외 사업의 진출은 결국은 화학 사업이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외 피오 생산 거점을 통해서 화학 사업의 글로벌화 및 자회사 MCNS 우레탄 사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2,220억 정도로서 전년비 26.3% 증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분기 영업이익이 약간의 비수기가 있겠지만은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제시할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36,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 SKC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구도주의 달인 김영철. 철저한 분석으로 유망주만 골라낸다. 성장주 매매의 신보증수표 김리나. 예, 금요일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오셨고요. 김리나 주임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또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겁니다. 저희 먼저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해 볼게요. 전일에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 의견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먼저 볼 종목은 필룩스입니다. 상한가의 거래가 맞춰졌죠. LED 조명 기업인 코스닥 상장사인데 바이오 산업 진출을 한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급격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3, 2, 1. 네, 두 분 모두 부정적이신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을까요?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 아무리 뭐 좋은 호재성 소식이 있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해도 단기간에 주가가 2배 이상 상승을 하면 분명히 부담스러워서 쉽게
손이 나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 지금 뭐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LED 기업인데 바이오 쪽 그 사업을 추가적으로 사업 목적에 이제 추가한다라고 이제 뭐 밝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바이오 관련된 기업에 이제 뭐 자금을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3자 배정 유상증자로 그러한 부분들이 뭐 단기간에 필릭스의 실적이나 아니면 성장성에 뭔가 이제 그 변화를 주기에는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답답하다 보니까 이런 재료성 부분들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수급이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난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3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오늘장에서도 일단은 뭐 장 초반 거의 한 9%, 10%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신규 매수도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들고 계신 분들도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래서 뭐 매도 의견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필룩스부터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 포스코 보겠습니다. 코스피 철강 대장주죠.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4% 급락이 있었어서 이슈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1,800억 원에 달하는 해외 투자금을 날렸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스코의 주가에 발목을 잡는 이슈가 되는 건지 두 분의 의견 좀 여쭤볼게요. 3, 2, 1. 예,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저희 굿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일단은 뭐 사실 발목을 잡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그 외적인 그 투자 손실 관련된 그런 부분들보다 사실 철강 관련된 그 미국과의 통상 이슈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뭐 실적에 영향을 줄 거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도 이미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녹아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경기 회복 시기 지금 시클리컬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화학이 가장 먼저 이제 뭐 대장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화학 다음에는 결국에는 뭐 철강, 소재 관련된 종목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포스토가 업종 대표주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을 만하다. 단지 이제 지금 기업 자체적인 이슈보다는 외부적인 이슈들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 더 큰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만 좀 잘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이 가격대보다는 최대한 한 34만 원대까지 기다렸다가 뭐 매수를 하면은 무난하게 뭐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포스코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격보다는 34만 원 선까지 내려왔을 때 사보자라는 의견이신데 오늘 미국장이 빠진 원인 중에 하나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발언한 것이 영향이 됐었거든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빠질까요? 김민아 의원님. 네, 저는 일단은 굳이 이렇게 정치적 비리 이슈가 섞여 있는 종목을 모험을 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냥 입장입니다. 예. 뭐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 관련해서 그런 정치 이슈는 지속해서 지금 수사 중에 놓여 있고요. 또 앞으로도 지금 아직까지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이런 어떤 폭로가 이어질지 주목을 해서 봐야 되고 그렇다면은 포스코를 굳이 살 필요는 없고 지금 특히 외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서 좀 부정적 이슈에서 조금 많이 예민한 편인데 뭐 예를 들어서 SPC 3립이 뭐 불법 파견 관련한 이슈가 있었을 때 거의 10%가량 하락을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신동빈 회장이 롯데지주 관련해서 이제 구속 관련한 이슈가 터졌을 때도 이제 롯데 관련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게 된다면 굳이 포스코를 지금에 이제 모험을 해서 종목을 사들이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네. 예, 휴장에서 돌아온 국내 증시 오늘 3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3월 2일 금요일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는데요.
잠시 뒤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볼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코스닥 출발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예. 대체로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현대차까지 일제 약세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1% 가까이 낙폭을 키우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1% 가까이 밀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화면상으로 포스코와 LG화학, KB금융 정도가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금리 상승기에는 은행주 특히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KB금융이 전일 대비해서 보합권 내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신한지주는 0.1% 정도 조정입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0.8% 정도 내리면서 2,407로 거래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흘째 약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은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2% 가까이 밀렸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장 초반에 1% 이상 빠지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846포인트가 오늘 시초가 부근이고요.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8%나 급락이 있었지요. 2개분기 연속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2% 올랐었던 신라제는 오늘 역시 하락세, 바이로메드도 1%대 조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보죠.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펄어비스의 주가는 오늘 1%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신작 모바일 게임인 검은 사막 모바일이 구글과 또 애플에서 인기 순위 1위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펄어비스의 주가 오늘 강하고요. 그 밖에 셀트리온 제약은 3% 조정, 티슈진 역시 1%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빠지는데 지금 빠지는 정도가 장 막판까지 좀 줄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두 분의 전문가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봐야겠죠. 김영철 팀장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1월 19일에 주셨던 안랩입니다. 지금 수익은 33% 정도 나고 있고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위해서 리뷰 한 말씀 드릴 거고 김리나 연구원의 종목도 있으신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벌써 72% 수익이 나고 있고요. 지난해 12월 22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자, 김영철 팀장님의 안랩부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안랩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기술력은 상당히 좀 좋은데 정치 테마 관련된 좀 이슈가 많이 좀 더 두드러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빼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대부분의 국내 PC나 아니면 모바일 쪽에 안랩 그 V3 관련된 바이러스 백신이 안 깔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만큼 뭐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뭐 뛰어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지도 자체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뭐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단지 이제 그 주가의 변동성 자체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실적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정치 관련된 이슈가 더 많이 부각됐다. 그런 것들을 빼놓고 보면 사실 안 살 이유가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플러스로 만약에 정치적인 이슈가 붙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플러스 알파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안랩도 이제 뭐 강하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기업 자체의 본질적인 이슈들보다 뭐 그 정치적인 이슈로 좀 더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좀 내려오면 다시 뭐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 김영철 팀장님은 지금 자리 한번 매도가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익이 33%나 나서 리뷰한 말씀을 들어본 거고요. 더 좀 비좋은도 볼게요. 김리나 연구원님. 수익이 70%를 넘어가네요. 네. 예. 우선 더존비전 같은 경우 이제 5만 원대 정도 안착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유효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다만 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이제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차익 실현하는 게 괜찮은데요. 지금 거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PER이 40배 정도나 넘어섰어요. 그래서 좀 고평가 논란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더존비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지금 업계 최초 연매출을 한 2천억 원 정도를 달성을 했고, 이 부분은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영업이익이 34% 정도나 증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세를 좀 자랑을 해가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 또 이런 빅데이터 ERP 같은 재료 같은 거는 사실상 사용할 회사들이 점차적으로 더 늘어갈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즉슨 이 동사의 고객사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니까요. 뭐 2018년도에도 역시나 이 회사의 매출액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제2의 더존 비즈온, 오늘은 포트에 어떤 종목이 들어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갖겠는데요. 김영철 팀장님의 준비하신 종목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12종목 봐주시죠. 일단은 12종목은 J 콘텐트리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어제 이제 신고가가 났었다가 시장 밀려 내려오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는데, 지금 뭐 주가 수준에서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J 콘텐트리랑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둘 다 밀었었는데, 최근에 움직임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두 차례 강하게 급등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지만, 여전히 J 콘텐트리가 좀 싸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드라마랑 그 영화 쪽 제작, 뭐 콘텐츠 유통을 좀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 다음에 수급이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좋았지만, 여전히 뭐 다른 CJ ENM이나 아니면 스튜디오 드래곤 대비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4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했고, 그 다음에 J 콘텐트리가 이제 메가박스 지분도 가지고 있는데, 이쪽 그 이익률이 회복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그 10,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6,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뭐 충분히 그 오늘 자리는 뭐 땡큐하고, 어제 조정 나왔고 오늘 장 초반에 뭐 일부 좀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빠르게 지금 밑꼬리 달고 양봉으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면 땡큐하고 사볼 만한 그런 가격이다. 왜냐면은 뭐 컨텐츠 업종 쪽에 대한 좋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국내 콘텐츠 업종이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중국 쪽 사드 풀리면서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는데, 딱히 투자할 만한 기업이 CJ ENM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J 콘텐트리 이 정도가 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CJ 오쇼핑 인수하면서 컨텐츠 기업이라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받기에는 조금 애매해진 그런 상황이 없지 않아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가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J 콘텐트리보다. 그래서 두 기업만 놓고 보면, 예전에는 이제 상장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훨씬 더 좀 매력적인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예. 뭐 6만 원대 정도 언더에서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J 콘텐트리가 훨씬 더 뭐 매력적이다,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9번째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반도체 쪽 관련돼서는 여전히 이제 뭐 투자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삼성 쪽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나오자마자 반도체 쪽 투자 의견을 이제 뭐 밝히면서 관련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일단은 뭐 실적 부분이 작년에 상당히 좀 좋았고요. 한 300% 이상 증가되는 실적 작년에 보여줬는데, 올해 1분기에도 이제 실적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컨셉으로 잡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하반기에는 중화권 쪽에 대한 그 수주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45,000원, 손절가는 3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상당히 예전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장에서도 오히려 3.5% 정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조만간 신고가가 한번 또 나오겠네요. 왜냐면 지금 2월달 한 달 내내 박스권이었고, 1월달까지 하면 한 달 반 정도 지금 뭐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가 돌파하면은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트와이스가 열일을 하고 있죠. 일본 쪽 실질적으로 이제 투어하면서 일본 쪽 이제 뭐 매출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남자 쪽 아이돌 스트레이트 키즈 데뷔했고, 그 다음에 텐센트랑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8월 달에 그 현재 아이돌 데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달, 7월 달, 8월 달 요때 가면 또 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2만원 잡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5,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말씀을 드릴 기업은 모두 투어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공항을 갔다 왔는데 확실히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평창 동계올림픽 해가지고 보안 검색도 많아가지고 진짜 뭐 공항이 미어 터지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진짜 여행 많이 가시고 실질적으로 주위에 뭐 연휴나 아니면 이번 연휴에도 뭐 오늘 하루만 휴가를 내면은 뭐 연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위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여행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뭐 중장기적으로 진짜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업종이다. 근데 국내에서 뭐 투자할 만한 기업이 모두투어, 하나투어, 그다음에 참 좋은 레저인가요? 뭐 쪽 참 좋은 여행 이쪽 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본다라면 대부분 이제 뭐 증권사의 탑픽을 하나투어 아니면 모두투어 뭐 둘 중에 하나 이제 택하는데, 확실히 하나투어보다는 모두투어 쪽으로 모멘텀이 좀 증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도 좀 유효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행업종 그리고 원화 강세 뭐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는 투자분들이라면 여행주 봐야 될 것이고, 그중에 이제 뭐 모두 투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5,000원 정도. 오늘은 장중에 한 3% 가까이 밀리는데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보세요? 모두 투어? 네, 뭐 사실 지금 이렇게 밀려주면 예. 고맙다 하고 땡큐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뭐 어제장에 시장 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견조하게 종가 부분에서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네. 뭐 미국장 이틀 정도 빠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체적으로 뭐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시장 자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같이 밀려 내려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혀 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번째 종목이 아니라 이제 6번째 종목, 6위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진짜 저도 들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네, 그래서 그냥 사야 됩니다. 사실 작년에부터 아마 이 서울경제TV 한 20만 원대부터 얘기를 했었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어느덧 44만 원인데 저도 뭐 2배까지는 아니고 중간에 이제 뭐 매도를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었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때 20만 원대 한번 말씀을 드리고 30만 원대 똑같이 한 단계 레벨업 할 때, 여기 박스권 돌파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유사한, 뭐 기술적으로는 유사한 패턴이고 똑같이 돌파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한 번 더 뭐 강하게 언급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실적 부분들 돌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국내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그다음에 셀트리온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셀트리온은 워낙 변동성이 크고 있기 때문에 삼성 쪽에 조금 더 뭐 관심을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 쪽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라는 브랜드 네임 때문인지 더 뭐 평가가 후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공장 그리고 3공장 가동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4공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뭐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 그다음에 이쪽 유럽에서 신제품 관련해가지고 선전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언제 사도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좀 상승했다가 조정 나왔을 때 일부 포트에 좀 넣어놓고 또 상승하면 좀 차익 실현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끌고 나가는 그런 뭐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뭐 단기적으로는 50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4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김영철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봐드렸습니다. 콘텐츠주 중에서는 으뜸이다 하면서 J 콘텐츠를 말씀하셨고, 또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하죠. JYP 엔터도 김영철 팀장님의 종목
종목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김리나 연구원 12종목 살펴볼까요? 네, 우선 12 종목은요, 두올이라는 기업인데요. 네. 이 기업은 이제 자동차용 내장재에 있는 원단이라던가 시트, 에어백 소재 등을 만들고 있는 그런 부품 회사고요. 일단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 기아차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두올을 말씀드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7년도에 이 회사가 2017년도 8월에 스웨덴 자동차 내장재 업체인 보그스티나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면서 원래는 지금 현대, 기아차만 거의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었다면 지금 인수를 통해서 볼보랑 폭스바겐까지 유럽 메이커를 좀 신규 고객사로 확보를 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지금 또 폭스바겐이 올해 또 신차 출시를 여러 종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두올에게는 또 관련한 이익을 좀 반영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자동차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뭐 품질이라던가 디자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고급화 전략이 유효해요. 뭐 고객들도 그런 것들을 원하게 돼가고 있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트 이제 가격이 이제 평균 납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치솟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한 10% 가까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SUV가 요즘에 더 유행인데 SUV 같은 경우에는 60% 가량 지금 상승해서 이 두올의 매출액의 확대에도 굉장히 기여를 할 걸로 보고 있고, 특히 SUV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전년 대비해서 가격이 상승한 폭도 굉장히 높지만 또 납품 단가도 3배 정도가 높기 때문에 두올에 또 더 긍정적인 어떤 매출을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두올이 중국 공장에 이제 공장을 하나 법인을 두고 있는데 지금 4분기부터 가동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98%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생산률도 역시나 좋아지고 있고 이 부분도 또 수익률을 회복하는 데 영향을 줄 걸로 좀 기대를 해보면서 두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가격대가 7,000원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좀 주목을 받게 되면은 또 치고 올라가면서 목표가는 9,000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예. 손절가는 6,700원 정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위 종목은 인바디라는 종목입니다. 인바디는 이제 체성분 검사 기기를 팔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다 아시는 기업일 텐데 일단 지금 현재 인바디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에서 성장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좀 잠식시킬 만큼 지금 해외 쪽에서 고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3대 해외 범위는 미국이랑 중국, 일본에서도 모두 시장 침투율이 상승을 해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 사실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국내 매출 비중이 한 23% 정도 되고 이외 해외 비중이 한 77%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성장은 인바디에게는 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고 또 아직까지도 유럽이랑 아세안 쪽에는 진출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인바디가 이후에 유럽과 아세안 시장까지도 침투를 하게 되면은 역시나 더 큰 가능성을 갖고 외형 성장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국내 시장이 포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해결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제품분을 지금 다각화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정용 인바디라던가 뭐 혈압계라던가 아니면 뭐 낙상 방지 제품이라던가 또 인바디 워치 이런 것들 신제품들을 지금 올해 계속 계획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보면 긍정적이고 마지막으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요 고객들이 의사잖아요. 그래서 의사 쪽과 굉장히 친밀한 어떤 그런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병원이나 뭐 피트니스 센터 등의 지금 니즈를 굉장히 파악을 잘 해서 이런 시장 선도자로서 그 브랜드력을 이미 지금 입증을 한 상태고 지속적으로 그런 수요를 회복해 나가고 또 수요를 발생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되면은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7,0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38,000원 정도로 일단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위 종목은 코스맥스인데요. 코스맥스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서 그냥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좀 많이 떨어져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국내 600여 개 브랜드의 제품을 지금 공급 중인 ODM 화장품 기업이고요. 일단 지난해 4분기 실적에 좀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이 부분을 좀 회복을 해 나간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중국향 사업 매출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37%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뿐하게 좀 실적 우려를 넘어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이런 중국향 관련한 이슈를 좀 더 회복을 하기 위해서 더 미국 쪽을 좀 겨냥을 할 그런 계획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현재 뉴월드를 좀 인수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코스맥스 USA랑 좀 시너지를 해나가면서 좀 외형 성장을 더 해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좀 그래서 손실폭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부분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미국 법인 쪽에 좀 기대를 걸어보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업하고 있는 지역 권역을 좀 확대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어서 아세안 쪽에 지금 지역을 지금 침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다시금 좀 힘을 내면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위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도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국내 업체 중에서는 매출 규모를 1위를 달성하고 있는 혈당 측정기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예. 그다음에 당뇨 환자 혈당 측정하는 병원용 전문 진단기기랑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 성인들도 그냥 저희가 알아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혈당 측정기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다각화를 위해서 뭐 혈압 분석기 같은 기기도 좀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우선 지금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창사 이래 좀 최대 실적을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쪽에 지금 매출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 지금 미국 법인에 있는 뭐 알크레이와 아가마트리스라는 그 고객사가 있는데 그쪽의 물량이 조금씩 늘고 있는 부분이 지난해 4분기부터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올해에도 큰 매출을 좀 이끌어내는 데 힘을 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중국 진출 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이 아이센스가 중국에 뭐 이미 일찍이 시장을 진출을 했는데 지금 당뇨 환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중국 쪽에서는 1억 2천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글로벌 당뇨 환자 대비해서 27%가량을 차지하는 비중에서 그래서 굉장히 잠재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센스가 아까 미리 진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5년 9월에 자체적으로 공장을 모두 준공을 했는데 지금 좀 중국과 한국 내 사이가 좀 안 좋게 되면서 그 부분이 인허가가 좀 미뤄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기다리고 있었다가 지금 현재는 좀 대외적인 그런 이슈가 좀 해결이 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내에 혹시 이제 인허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한 26,000원 정도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SM입니다. SM은 제가 JYP 엔터랑 좀 고민을 하다가 SM을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사실상 지금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자사주 처분 이슈가 있더라고요. 근데 자사주 처분 이슈가 좀 물 건너가게 되면 추가적인 좀 성장이 가능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2018년도에 좀 SM이 더 진출을 해 나갈 걸로 보고 있는데 동방신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부터 활동을 재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 아니더라도 지금 일본 쪽으로 좀 틀어서 일본 돈 투어를 국내 컴백을 시작으로 지금 시작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마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공연이 가능한 아티스트를 전반적으로 다 라인업을 가능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 두 번째로는 SKT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같이 있는데 SKT가 2월 1일부터 SM과 JYP 빅히트 3사랑 지금 B2B 음원 유통 그리고 B2C 음악 서비스 플랫폼을 함께 지금 추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아이리버가 굉장히 급등했었던 것을 기억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너지를 좀 기대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콘텐츠 제작과 유통 사업에서 또 매출을 좀 이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M CNC 쪽 광고 사업도 역시나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SKT랑 같이 이제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서 이쪽 관련한 광고 물량이 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역시나 SM도 그런 부분의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리나 연구원 10위부터 6위 종목 봤습니다. 잠시 뒤 또 5위부터 1위 종목도 볼 건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고, 또 혈당 측정기 제조업체인 아이센스는 올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이 있을 것이다. 실적을 기대한다라는 관점으로 주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장중에 들어온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6547님께서 한일진공을 문의하셨는데요. 한일진공 매수가가 3,300원, 비중이 100%십니다. 저희 김영철 팀장께 여쭤볼게요. 일단은 한 종목의 비중 100%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모멘텀이 크지 않은 그런 기업이고 변동성이 워낙 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종목은 길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이 종목을 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한 종목의 100%는 사실 그 어느 투자자라도 분명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되던 100%는 좀 부담스럽다. 최소한 한 두세 종목 정도는 나눠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랑 급락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어서 11월달,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도 2,0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두 배를 한 3, 4일 만에 갔다가 다시 3일 만에 제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시 두세 배를, 두 배를 한 4, 5거래를 일주일 만에 만들어 놨다가 다시 제자리를, 이거는 정상적인 주가의 움직임이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시고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한일진공 물어보셔서 저희 매도 의견을 드립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이셨는데 최종 판단은 시청자께서 하시는 거겠죠. 오늘은 비중을 크게 실으신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이번에는 ST큐브 보겠습니다. 14,200원에 비중 90%시고 9579님께서 보내셨거든요. 이번에는 김리나 연구원께 들어볼게요. 네, 저도 일단 좀 같은 의견인데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중도 너무 많으시고 지금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도 거의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면역 항암 물질 관련해서 개발 연구를 이뤄냈고 그 부분을 연구 학술지에다가 지금 게재를 했다. 이런 뉴스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지금 학술지에 연구를 실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런 기준만 갖추면 재개가 가능한지 좀 의심을 해보고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우리 투자자들의 그런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관련해서 지금 이슈로 뜨고 있는 그런 다른 종목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같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급등을 했다가 또 개파락이라던가 큰 음봉을 만들면서 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역시나 ST큐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심지어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고 메시지가 떴고 조만간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크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매매 정지를 할 수 있다라는 공시까지 떴기 때문에 지금 ST큐브를 계속해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28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저가 매수 포착 신호가 와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연결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장교환 부장 연결할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오늘은 풀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에 아주 간편식 시장이 많이 뜨고 있죠. 그런 와중에 지난해 영업 실적을 보니까 풀무원이 아주 좋은 영업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액이 한 10% 정도 증가되었고 2,2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도 40% 증가돼서 534억, 그리고 2조 2천억이죠. 매출액은 잘못 말씀드리고 당기순이익도 204%가 증가돼서 한 304억대 이렇게 영업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최근 들어서 이 푸드 자체, 한류 푸드의 영향을 맞아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장세인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한번 돌이켜 보면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올라갔을 때도 역시 음식료 업종도 역시 많이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이 이제 밑받침이 되고 있고, 그 작년에는 올해까지 해서 이제 삼양식품이 이제 많이 올라가려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이제 풀무원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뭐냐면 유동 주식이 없다는 거죠. 유동 주식이 거의 뭐 기관이나 뭐 외국인 그리고 대주주를 포함해서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 주식이 적은데, 그것이 무엇 뜻하냐면 거꾸로 또 얘기하면은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포트폴리오에서 풀무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회사가 그 배당 같은, 최근에 배당도 1,154원 이렇게 이제 배당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역시 그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이런 데서 먼저 담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회사의 이제 내재 가치가 뭐 자본금이 의외로 5,000원 액면가에 190억이기 때문에 유동 주식이 없지만 이런 배당이라든가 지금처럼 하락할 때 종합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개별 종목 위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는 다른 것은 약간 이제 현금하고 쉬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한번 저점을 잘 매수를 공략해 보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풀무원이다, 이렇게 저는 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전략을 취하면은 지금 같은 이런 흐름에서는 좀 밀렸을 때 뭐 14만 6천 원 정도면은 매수가가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 이렇게 가격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분석을 하신 거죠. 풀무원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장기환 부장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종목 앞서서 10위부터 6위 봤고요. 이제 5위부터 공개 또 해드릴게요. 네, 5위 종목은 네오팜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종목도 아마 지난주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시장 조정 대비 상당히 좀 견조하고요. 오늘 장에서도 양봉으로 전환해서 플러스 전환이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토팜이라는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아토피 쪽 관련해서 뭐 보습제 쪽 모멘텀, 그러니까 그 기술력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브랜드가 상당히 인지도가 좀 높고, 이게 이제 중국 쪽 진출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미 진출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그 성장성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아토팜 요 하나만 브랜드를 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그 인식을 좀 받다 보니까 너무 한 제품에 대한 부분들의 포션이 좀 크지 않냐, 이런 이제 성장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좀 평가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라인업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티몰 쪽에 예전에 이제 들어가는 이슈 때문에 주가 한 차례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그 전략, 이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만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5,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종목은 KG 인시스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왜 안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2월 13일날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한 13% 정도 장중에 상승을 했다가, 이날 아마 시장이 조정받는 날이었었는지 같이 뭐 차익 실현, 이 앞쪽에 이제 물려 계셨던 투자분들이 이제 좀 많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손절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쪽 시장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PC 거래들보다 요즘에 모바일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이제 모바일로 쇼핑하는 분들도 좀 많은 그런 상황이고, 뭐 그 PG 사업자 중에서는 뭐 시장 지배력 1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뭐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조정 받을 때마다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전략이 충분히 유효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목표가는 좀 높긴 한데 26,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손절가는 별로 의미를 두고 계신 것 같지 않네요? 예, 정확히,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손절가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 기업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 긴 흐름에서는 진짜 뭐 커지지 않을래 안 커질 수 없는 모바일 시장이기 때문에 조정 받을 때마다 모아 나가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적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2월 13일 날 발표를 하면서 사실 그 우려도 저는 씻었다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접근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기업은 포스코 캠텍입니다.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죠.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고 작년 한 해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던 코스모 화학이랑 그 대장주 역할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했었던 그런 기업인데 5만원대 52,000원에서 횡보 나타나다가 한번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나왔었고 이때 이제 시장 변동성과 함께 주가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기회면은 충분히 좀 사볼만 하다. 전기차 시장 역시 긴 흐름에서 보면은 안 커질 수가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유일의 음극재 생산을 하는 자회사 PMC텍 이쪽 실적이 포스코 캠텍의 실적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조정 나왔는데 뭐 빠르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플러스 양봉 전환을 하는 그런 부분들. 사실 종목이 강한지 안 강한지는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 시장이 약할 때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오고 매수세가 들어오고 치고 나오는지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드린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플러스 전환 또는 매수세 들어오면서 양봉 전환 또는 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신고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약세장에서 확실히 강한 종목들이 두드러진다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지금 뭐 한 43,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위 종목으로는 경동나비엔인데요. 다시 살 시점이 된 건가요? 네, 다시 살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애매하기도 한데요. 애매하다라는 게 이제 6만원대를 이탈을 해서 움직임이 나타나면 사실 당분간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차례 7만원대까지 올라왔다가 매도할 사람들은 다 매도를 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이 가격대에서. 이거 아마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가 작년이었죠. 올해 되기 전에 올해 이제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그때 아마 5만원대 주가였던 것 같습니다. 12월달 뭐 1월달 되기 전이었으니까 이 구간이었는데 한 2배 가까이, 아니 2배가 아니라 50% 이제 상승을 좀 했다가 차익 실현이 충분히 욕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계절적으로도 겨울이 끝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즈널리티를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충분히 뭐 매도를 고려할 만한 그런 시점이긴 하지만 그때 모멘텀이 이게 겨울이 와서 국내에 갑자기 뭐 보일러를 막 설치를 하고 이런 모멘텀이 아니라 중국 쪽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 건설을 뭐 아파트나 아니면은 뭐 건설을 늘려가는 건 계절이 날씨가 풀리면 오히려 더 증가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수익이 잡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 중국 쪽 그 환경 규제에 맞물려서 사볼만 하다. 그리고 그간에는 많이 올라와서 못 샀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에서는 좀 접근해 볼만 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격대는 6만원대에서 이탈을 해서 빠르게 회복 못하면 조금 조정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접근을 해보고 만약에 6만원대를 이탈을 하면은 다시 5만원대 초반에서 접근해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래서 왜냐면 경동나비엔이 올라갈 때는 또 잘 올라가는데 빠질 때는 또 지속적으로 진짜 답답하리만큼 조정을 받는 그런 성향이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그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1위 종목은 크린앤사이언스입니다. 결국에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계속 한 1위로 한 3주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화요일날 결국에는 장중에 한 10% 정도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 지난 금요일날 제가 아마 출연을 안 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거의 2만원 근처까지 목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200원 정도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한 150원 정도 모자랐네요. 19,850원이었기 때문에 2만원은 충분히 돌파할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이때 고가 수준은 충분히 넘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음봉으로 길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물량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 텀이랑 그다음에 거래량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채워나가고 있고 여기서 한 번 정도 슈팅 나오면 2만원 돌파하면서 신고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매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때 목표가를 수정을 안 해가지고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날 고가가 21,500원이기 때문에 한 22,000원대 그리고 좀 길게는 개인적으로는 한 28,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뭐 박스권 하단 정도 16,000원 이탈하면 손절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제시하셨던 목표가 다 왔죠? 크린앤사이언스 여전히 매수 추천 1위 종목입니다. 목표가 수정하셨고 22,000원, 길게는 28,000원까지 가능하겠다.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저 이번에 김리나 연구원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5위부터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5위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뭐 수출이 또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지금 반도체가 또 강한 덕이다. 뭐 전년 대비해서 40%나 늘었다. 뭐 해서 보니까 거의 뭐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규모를 겨니는데 1등 공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일단 SK하이닉스의 서버형 디램은 수요가 2018년도 하반기까지 갈수록 더 견고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 상황을 조금 파악을 했을 때 뭐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중국과 인도에 있는 다른 회사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새롭게 신설한다라는 지금 계획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버형 디램 같은 수주가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ISSCC라고 해서 국제 반도체 학술학회가 최근에 2018년도 열렸는데 머신러닝이라서 기계가 이제 사람처럼 학습을 하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가상화폐 채굴에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사업으로는 지금 GPU라고 해서 그래픽 처리 장치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그래픽 디램 같은 경우가 꼭 필요하죠. 근데 SK하이닉스가 관련해서 또 수요가 또 늘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전망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추가적인 외형 성장이 또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GPU에 지금 탑재가 되는 그 디램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디램보다도 5배나 단가가 높은 초고속 차세대 디램이 좀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게 된다면 SK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고 또 지금 보니까 좀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계속 조정을 받는 구간이었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월 27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해서 지금 기관과 외인이 지속해서 지금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4위 종목으로는 지금 기업은행인데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기업의 대출에 특화된 전문은행으로 뭐 은행 최초로 통합 플랫폼이 뭐 아이뱅크라던가 뭐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인 게 계좌 서비스 같은 것도 지금 출시를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죠. 근데 일단 기업은행은 지금 정부 정책이랑 좀 공조화가 되면서 지금 기업 운영 자금을 신용대출을 좀 비중을 높여가는 방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대출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이런 정부의 정책은 아무래도 2018년도에 기업은행의 기업 대출 성장을 좀 기록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국면이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손율 하락에 따라서 또 실적을 개선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행이 기업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가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3.8%로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시가 배당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확인하게 되시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당연히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종목이고 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 금리 아까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금리 시장 이후 계속 조정받는 주정에서도 지금 외국인과 외인 투자자와 지금 기관의 투자자들의 자금이 좀 유입되는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확인하시면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3위 종목은 바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바텍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바텍은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과 뭐 솔루션 이런 덴탈 이미지 사업을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에서는 거의 시장 점유율이 60%에서 70%로 뭐 1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바텍은 지금 2018년도에도 견고한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북미 지역에서 굉장히 고성장을 이뤄가고 있고 또 유럽 지역에서도 또 역시나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판매 수량 부분에서는 거의 글로벌 1위를 다가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은 이머징 시장인 중국에서 그런 역할을 좀 톡톡히 또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주력 제품인 판매 허가를 취득을 하면서 지금 가격 경쟁력이 또 상승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올해에는 그린 브랜드라고 해서 저선량을 가지고 있는 그 장비를 좀 앞세워서 전반적으로 차별화를 해나갈 전략입니다. 다만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최근에 중국 경쟁사가 지금 가격 경쟁성을 내세우면서 계속 빠르게 뒤쫓아오고 있는 부분인데 바텍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쟁사들보다도 더 고급화된 그런 제품들을 맞서기 위해서 지금 그런 제품들을 내놓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미 지금 점유율이 1위인 부분을 좀 내주기는 좀 어렵고 그 부분을 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를 좀 5만 원까지 상향을 해도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2위 종목은 카프로인데요. 카프로는 지금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탐이라던가 그다음에 작물의 질소를 공급하는 유한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업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카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덕분에 국내에서 총 수율 80% 담당을 하고 있고 경쟁사가 없는 독점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카프로락탐의 가격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카프로락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월 달에 좀 가격이 낮아진 상태인데 춘절을 계기로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강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게 되면 카프로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5년 만에 카프로가 배당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배당 성향이 지금 16%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최근에 올렸는데 16%거든요. 근데 롯데케미칼이 대장 준 걸 확인하게 되면 카프로의 이 배당 성향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근데 이 부분은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됐고 시황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자기네들의 매력을 좀 부각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다각화 차원에서 또 신규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이 돼가고 있으니까요. 역시 카프로의 좀 중장기적인 성장을 기대를 해보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500원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1위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은 이것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속적으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SK유화랑 5월 1일부로 지금 흡수합병을 예고를 했는데요. 지금 SK유화 같은 경우에는 SK케미칼이 생산하고 있는 재료의 원재료를 생산하고 있는 생산법인이고요. 지금 이렇게 합쳐지면서 좀 화학 사업부를 좀 내실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직 일원화를 통해서 아무래도 효율성도 좋아지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백신 사업부에도 또 내실화를 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인플루엔자라던가 대상포진 백신 제품을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자회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폐렴 구군이라던가 뭐 자궁 경부암 임상도 좀 진행 중인 부분,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 뭐 메르스랑 지카 바이러스 등 이런 새로운 신 백신을 또 개발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지금 이런 비밀 무기가 많은데 지금 IPO를 목표로 해서 좀 전략적으로 투자 자금을 또 유치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은 SK케미칼의 백신 사업부는 또 기대해볼 만한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2월 22일 날 사노피양의 지금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 부분은 매출액에 따라서 사실상 그 로열티를 수취를 하게 되겠지만 지금 계약 기간이 발매 후 15년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또 이 계약을 맺은 이 기술은 지금 변이 바이러스 예방까지 가능한 그런 기전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지속적으로 로열티 발생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SK케미칼의 백신 사업부의 성장은 견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김민아 연구원 1위 종목 SK 케미칼까지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은행 이자 이익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라는 소식 저희 일부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기업은행 오늘 랭킹 4위에 또 꼽아오신 종목이었고요. 추천 이후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온 바텍은 목표 주가를 5만 원까지 상향하셨다는 것도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김리나 주임 연구원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3월의 첫 거래일이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국내 증시 약세로 출발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폭을 더 늘린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 1%대 낙폭을 보이면서 오늘 2,400선 붕괴가 됐습니다.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것이 코스피 하락의 원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원달러 환율이 10원이나 급등을 했었거든요. 오늘은 한 2원 10전 정도 내려오면서 다소 안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끝까지 시장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